정광재 의원님 웃으신 이유가 왜냐하면 항소심 얘기를 하셨는데 예. 요새 뭐 장안의 화제가 됐던 게 대장동.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심 포기를 민주당과 법무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? 항소 자제라고 얘기했잖아요. 그래서 이번 그 사안에 대해서도 과연 검찰이 일주일 안에 이거 항소할 수 있을까? 본인들의 입장만 놓고 본다면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는 항소 하나도 하지 않고 이렇게 상대 정당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박해를 하는 차원의 항소를 주장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제가 웃은 겁니다. 예. 이게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논평이 나왔더라고요. 항소 자제를 그렇게 옹호했었던 민주당이 그리고 또 검찰이 과연 이번에도 항소할 거냐라고 묻는 식의 논평이었는데 아마 나경원 의원은 일정 정도 예상은 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본인의 그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가 사실 관건이잖아요. 예.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400만 원이 선고됐는데 이 정도면은 뭐 검찰이나 이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나 모두 일정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정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. 예. 이것에 대해서 각자 판단하는 기준은 다를 겁니다.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벌금 400만 원도 너무 많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전 뭐 2019년에는 이것과 상관없는 정당인도 아니었지만 이것에 대해서 정치가 굉장히 사법화된다고 느꼈거든요. 그런데 이 정치적인 동기에 의한 범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판결을 해야 하는가 저는 사법부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내놓은 결론이 이 1심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. 과연 그 검찰에서 항소할지 안 할지 그걸 좀 들여다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니 근데 그건 경우가 다르지 않습니까? 지금 징역형, 징역 2년, 징역 1년 6개월 이런 식으로 다 징역형을 구형해 놨는데 전부 지금 벌금형으로 간 것이고 당시 구형도 이철규 의원 빼고 전부 징역형이었어요. 현역 의원 6명 중에서. 그런 상황인데 지금 벌금형으로 다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의원직도 유지하게 됐는데 이걸 검찰이 항소를 안 할 도리가 있습니까? 어떻게 이거하고 지금 대장동 사건을 비교합니까? 경우가 다른 것이죠, 그건. 근데 예.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그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 있긴 하지만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벌금 90만 원 나온 경우에 검찰이 항소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왜냐하면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다는 이유로 제가 알기로는 항소를 좀 자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런 사안이고 대장동과는 또 다르죠. 대장동에는 막대한 피해가 있는 피해자들이 있는데 항소를 안 한 게 그게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. 예.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.